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3%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거비는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전셋값의 경우 4년 새 30% 뛰었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 부동산 중심 단기 부양책의 결과입니다. 후보님은 부동산 정책, 주거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가시겠습니까? 우선 대한민국 경제가 왜 성장이 더디냐? 청년 일자리가 왜 절벽이냐? 그것부터 내 설명하고 주택정책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나는 3대 적폐 세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 첫째가 종북 세력입니다. 그 둘째가 강성귀족 노조들입니다. 주로 민주노조입니다. 그 셋째가 정교조입니다. 정교조를 통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어릴 때부터 좌파 이념, 친북 사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의 종북 세력들이 활개를 치게 되었습니다. 또 강성귀족 노조 근로자의 3%밖에 되지 않은 이 강성귀족 노조들이 정치에 개입하고 걸핏하면 광화문에서 파업 시위를 하고 촛불 들고 이 바람에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여 경제지 기자들이 있으면 한번 해외로 나간 기업들 전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젠가 아ren가 신문 보니까 중소기업도 6조 4천억을 해외 투자를 했어요. 지금 대기업 중에서 국내 생산력, 해외 생산력의 차이가 지금 역전이 됐어요. 4대 6으로. 해외 생산력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어요. 그래서 돈 잘 벌어갖고 가져오면 되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국내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새로 생기지가 않고. 청년들이 일자리 절벽된 게 나는 강성귀족 노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조들이 그렇게 폐악을 부리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경남지사를 할 때 하동에 갈사만이라고 매립지가 있습니다. 어느 자동차 회사에 50만 대 정산한다는 발표를 듣고 그 자동차 회사에 우리 갈사만에 들어오세요. 싸게 주겠습니다. 50만 대 정산하는데 오세요. 2, 3일 후에 답이 왔는데 노조 때문에 못 하겠다. 그러고 난 뒤에 사흘 후에 중국에서 정산한다고 발표가 났어요. 결국은 이게 뭐냐. 강성귀족 노조들의 자기들의 특권, 세습, 고용세습도 하지 않습니까? 고용세습도 하고, 연봉이 내가 듣기로는 도지사 연봉하고 비슷해요, 평균 연봉이. 어느 노조의 평균 연봉이,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이 내 도지사 연봉하고 같더라고. 이런 세상에 매년 스트라이크를 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기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타파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성장도 없고 청년 일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정치권의 금기사항입니다. 겁이 나서 정교조, 민주노총 이거 겁이 나서 정치권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남지사 할 때 진주 어려운 폐업을 둘러싸고 민주노총과 3년간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무상급식 파동을 하면서 1년간 정교조 교육감하고 싸워가 내가 굴복시켰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강성귀족 노조, 민주노총도 전부가 아니고 그 중에 강성귀족 노조가 있습니다. 그 일부하고 정교조 이거는 그걸 적폐 세력을 드러내야지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이 되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 일자리가 생깁니다. 두 번째 부동산 정책은 제가 그 반값 아파트 정책을 한번 내본 일이 있습니다. 서민들 주택 공급을 위해서
그게 사실 좌파 정책입니다. 그게 반대 속에 통과시켜 놨는데 여야 합의로 지난번에 그 법을 폐기해 버렸습니다. 내가 이걸 통과시켜 놓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조찬을 하면서 자, 이 법을 내가 통과를 시켰으니까 좀 시행을 하게 도와주시라. 그래 이야기하니까 네가 대통령 되면 해라. 나는 안 한다. 그래서 이게 반값 아파트 정책이 소유 개념에서 주거 개념으로 이제 우리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그런 법입니다. 소유 개념으로 치면 이게 이제 부동산 투자가 되는데 주거 개념으로 이제 부동산 개념을 바꾸려고 이 법을 통과시켜 놨는데 이 법을 통과시켜 놓고 난 뒤에 금년인가 작년인가 정동영 의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이거 네 좋은 정책인데 정동영 의원하고는 개인적으로 친하니까요. 네 좋은 정책인데 이 법 폐기하고 있는데 네 가만히 있나? 그게 내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웃잖아. 뭐 너가 알아서 해라 이러는데 그 법 폐기하고 정동영 의원이 다시 그 법안을 제출을 해놨습니다. 우리나라 그 부동산 정책의 근본은 부동산을 소유 개념이 아닌 주거 개념으로 바뀔 때 그것이 부동산 정책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법인세는 더 인하하겠다는 입장이신 거죠? 법인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상해가지고 과연 기업들이 활성화되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세계적으로는 법인세 인하하는 게 추세입니다. 그 추세인데 무상복지를 하려고 소위 정치인들이 선심만 쓰려고 그래 하다 보니까 무상복지 재원을 법인세에서 찾는 겁니다. 부자 정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아마 제가 상위 20% 소득을 가진 분이 우리나라 소득세의 93%를 낸다는 내 통계 수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하위 우리나라 세금을 안 내는, 소득세를 안 내는 계층이 35에서 40%가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냅니다. 면세점에 있습니다. 그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다시 부자 정세를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거기서 돈을 뜯어가지고 무상으로 나눠줄라. 옛날에 내가 좋은 말로는 로빈 훗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로빈 훗 정책이다. 부자들 거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도 골고루 무상으로 나눠주는 거. 그거는 옳지 않은 정책 아닌가. 차라리 법인세를 갖다가 낮춰가지고 기업을 활성화시켜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게 하고 강성 기종노조를 적폐를 해소하고 해서 기업의 의욕을 되살려가지고 사회 분위기를 전부 끌고 가는 것이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건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우리 그 실효세율, 법인세 실효세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고 거의 최저 수준이고요. MB정부 때부터 법인세를 낮췄지만 감면해주고 투자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건 노조 때문이지. 그건 노조 때문이에요. 실제로 기업 현장에 가보면요. 어느 기업이 좀 성장을 하면 그 노조가 침투를 합니다. 침투를 해서 노조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 기업이 또 나중에 되면 이 못하겠다. 직장 폐쇄하고 엉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라진 기업들이 많습니다. 경남에도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창원에도. 그런데 노조에서 원인을 찾는 건 너무 좀 비약이 아닌가 싶은데요. 기업들이 유순열 기자님이 경제부 기자가 아니잖아요. 경제부입니다. 경제부예요. 그럼 시각이 좀 틀립니다. 예, 제가 검사 출신이시니까 검찰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검찰에 대해서 국민들 시선이 뭐 이렇게 썩 곱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소수라고 생각되는데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 이런 것보다는 정치적 상황을 더 고려하는 검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사할 때는 정말 검사를 정의롭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검사할 때는 수사비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검사 월급 털어가지고 피의자들 잡아오면 같이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곰탕 먹고 여기는 라면 줄 수 없으니까 같이 라면도 먹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검사 월급의 절반은 수사비로 다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 검사들 하는 거 보니까 푸른 바람이 불면 눕는데 요즘 검사들은 바람도 불기 전에 지가 알아서 덜러버 버려요. 내가 그걸 몇 번 봤습니다. 검사들이 이래서 되느냐. 알아서 기는. 그런 풍토가 나는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검사들은 사명감이 있어가지고 거의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보름 정도는 거의 밤샘 수사를 했어요. 요즘 검사들은 내 쳐다보니까 셀러리맨 월급 받으러 왔다 갔다 하고 대접 받으러 왔다 갔다 하고 밖에 나서 대접 받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그랜저 검사가 생기고 벤처 여검사가 생기고 법조비리의 원흥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제가 검사할 때는 하고 올 때하고는 하도 달라서 이거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내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이제 경찰도 어느 정도 능력이 수사 수준이 검사만큼 올라왔으니까 같이 영장 청구권을 줘가지고 검사가 경찰 감시하고 경찰이 또 검사 감시하고 상호 감시 체제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사회를 좀 깨끗하게 만들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검찰 독재 시대죠. 유일하게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검찰 독재 시대에서 검찰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권력의 신여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개혁해야 되는 그런 첫째 타켓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본인 스스로 독고다이 아까 말씀하셨죠? 독고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독고다이는 혼자 결정하고 다소 독선적인 이미지를 상징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통합형 지도자로는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선적이라기보다도 제가 이제 결정을 할 때는 주위의 참모들 의견을 다 듣습니다. 전부 듣고 난 뒤에 결정을 하는 것이지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우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면 대한민국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대통령 참모로 다 들어옵니다. 그 참모들 의견 듣고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해야지 대통령이 혼자서 어떻게 만기 칠람을 할 수 있습니까? 만기 칠람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커진 게 최근의 사태 아닙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패는 결국 불통의 결과였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인들을 만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여야 리더들을 많이 만났죠. 하지만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홍 후보께서는 강한 대통령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강한 스타일 때문에 자주 모시겠다고 했는데 만나서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정례 브리핑을 갔습니다. 국정 브리핑을 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이 없습니다. 기자회견도 서로 짜고 요거 묻고 요거 답한다. 이거 물으면 이런 답한다. 말하자면 태권도의 약속 대령과 같은 그런 기자회견을 합니다. 제가 집권을 하게 되면 국정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기자들하고 청와대 출입 기자들하고 프리토킹을 하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약속을 해서 질문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기자들이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문나는 거는 내 프리토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분기별 한 번은 국민들에게 국정 상황을 알려줄 책무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프롬프트 통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형식의 그런 국정보고대회가 아니고 청와대 출입기자들하고 분기에 한 번씩은 프리토킹을 해가지고 소통하는 그런 제도를 갖춰야지 그야말로 소통이라고 할 수 있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민과 소통한다고 방송국에 와가지고 딱 사람들 초청해놓고 질문 찝어가지고 니는 무슨 질문해라, 니는 무슨 질문해라 그래가지고 방송국에 와서 1시간, 2시간 하고 난 뒤에 국민과 소통했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그건 소통이 아니죠. 위선이죠, 위선. 그런 짓은 안 하겠습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토론회를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플로어에서도 질문이 몇 개 나왔는데 여러 가지 좀 시간의 압박 때문에 반영하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홍 후보 말씀을 들어보니까 홍 후보께서 평소에 좀 여러 가지로 좀 평가절하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억울해하실 대목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아니,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 들었고 또 국정에 대해서도 생각보다는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다 좀 보수 후보답게 이제 품격 있는 언어로 하면은 훨씬 더 설득력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아쉬움을 느껴봅니다. 오늘 홍 후보 말씀 마지막 말씀을 듣고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방금 누가 준 거예요? 예. 오늘 오전 발표 갤럽 여론조사 보니까 TK에서 내가 1등을 했답니다. 1등을 하고 전주 대비로 3배가 급등을 했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현장의 민심이 다르다는 것이 조금 있어 보면 다르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 무너진 정당을 인수를 해가지고 사실상 이게 대통령 후보 나온 게 기적입니다. 경선 참여하겠다 발표한 지 13일 만에 이 보수 적통 정당의 후보가 됐습니다. 요즘 안타까운 것은 언론에서 군소정당 취급을 하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이번 선거는 좌우 그런 대결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이 저희 당이 다소 그 사이에 잘못도 많고 언론과 소통도 못했고 또 여러분들 참 눈에 잘못된 점이 많이 비춰졌더라도 대통령 선거는 좀 균형감 있는 보도를 좀 해 주셔서 합니다. 오늘 불러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 끝나면 또 이제 유세하러 나가야 됩니다. 네, 5월 9일 날 초상집의 상주로 끝날지 잔치집의 혼주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네, 잔치집의 혼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못 미치고 거의 최저 수준이고요. MB 정부 때부터 법인세를 낮췄지만 감면해주고 투자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건 노조 때문이지. 그건 노조 때문이에요. 실제로 기업 현장에 가보면요. 어느 기업이 좀 성장을 하면 그 노조가 침투를 합니다. 침투를 해서 노조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 기업이 또 나중에 되면 이 못하겠다. 직장 폐쇄하고 엉망이 됩니다. 근데 노조 그렇게 해서 사라진 기업들이 많습니다. 경남에도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창원에도.
아, 근데 노조에서 원인을 찾는 건 너무 좀 비약이 아닌가 싶은데요. 기업들이 유순열 기자님이 경제부 기자가 아니잖아요. 경제부입니다. 경제부예요. 그럼 시각이 좀 틀립니다. 아, 예, 제가 검사 출신이시니까 검찰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검찰에 대해서 국민들 시선이 뭐 이렇게 썩 곱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소수라고 생각되는데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 이런 것보다는 정치적 상황을 더 고려하는 검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사할 때는 정말 검사를 정의롭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검사할 때는 수사비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검사 월급 털어가지고 피의자들 잡아오면 같이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곰탕 먹고 여기는 라면 줄 수 없으니까 같이 라면도 먹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검사 월급의 절반은 수사비로 다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 검사들 하는 거 보니까 푸른 바람이 불면 눕는데 요즘 검사들은 바람도 불기 전에 지가 알아서 덜러버 버려요. 내가 그걸 몇 번 봤습니다. 파동을 하면서 1년간 정교조 교육감하고 싸워가 내가 굴복시켰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강성기종 노조, 민주노총도 전부가 아니고 그 중에 강성기종 노조가 있습니다. 그 일부하고 정교조 이거는 그걸 적폐 세력을 드러내야지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이 되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 일자리가 생깁니다. 두 번째 부동산 정책은 제가 그 반값 아파트 정책을 한번 내본 일이 있습니다. 서민들 주택 공급을 위해서 그게 사실 좌파 정책입니다. 그게 반대 속에 통과시켜 놨는데 여야 합의로 지난번에 그 법을 폐기해 버렸습니다. 내가 이걸 통과시켜 놓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조찬을 하면서 자, 이 법을 내가 통과를 시켰으니까 좀 시행을 하게 도와주시라 그래 이야기하니까 네가 대통령 되면 해라. 나는 안 한다. 그래서 이게 반값 아파트 정책이 소유 개념에서 주거 개념으로 이제 우리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그런 법입니다. 소유 개념으로 치면 이게 이제 부동산 투자가 되는데 주거 개념으로 이제 부동산 개념을 바꾸려고 이 법을 통과시켜 놨는데 이 법을 통과시켜 놓고 난 뒤에 금년인가 작년인가 정동영 의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이거 네 좋은 정책인데 정동영 의원하고는 개인적으로 친하니까요. 네 좋은 정책인데 이 법 폐기하고 있는데 네 가만히 있나? 그게 내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웃잖아. 뭐 너가 알아서 해라 이랬는데 그 법 폐기하고 정동영 의원이 다시 그 법안을 제출을 해놨습니다. 우리나라 그 부동산 정책의 근본은 부산역의 차이가 지금 역전이 됐어요. 4대 6으로. 해외 생산력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어요. 거기서 돈 잘 벌어갖고 가져오면 되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국내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새로 생기지가 않고. 청년들이 일자리 절벽된 게 나는 강성기종 노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조들이 그렇게 폐악을 부리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경남지사를 할 때 하동에 갈사만이라고 매립지가 있습니다. 어느 자동차 회사에 50만 대 정산한다는 발표를 듣고 그 자동차 회사에 우리 갈사만에 들어오세요. 싸게 주겠습니다. 50만 대 정산하는데 오세요. 2, 3일 후에 답이 왔는데 노조 때문에 못 하겠다. 그러고 난 뒤에 사흘 후에 중국에서 정산한다고 발표가 났어요. 결국은 이게 뭐냐. 강성 기종 노조들의
자기들의 특권, 세습, 고용세습도 하지 않습니까? 고용세습도 하고, 연봉이 내가 듣기로는 도지사 연봉하고 비슷해요, 평균 연봉이. 예? 어느 노조의 평균 연봉이,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이 내 도지사 연봉하고 같더라고. 이런 세상에 매년 스트라이크를 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기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타파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성장도 없고 청년 일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정치권이 금기사항입니다. 겁이 나서 정교조, 민주노총 이거 겁이 나서 정치권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남지사 할 때 진주 어려운 폐업을 둘러싸고 민주노총과 3년간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무상급식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3%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거비는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전셋값의 경우 4년 새 30% 뛰었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 부동산 중심 단기 부양책의 결과입니다. 후보님은 부동산 정책, 주거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가시겠습니까? 우선 대한민국 경제가 왜 성장이 더디냐? 청년 일자리가 왜 절벽이냐? 그것부터 내가 설명하고 주택정책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나는 3대 적폐 세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 첫째가 종북 세력입니다. 그 둘째가 강성기족 노조들입니다. 주로 민주노총입니다. 그 셋째가 정교조입니다. 정교조를 통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어릴 때부터 좌파 이념, 친북 사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의 종북 세력들이 활개를 치게 되었습니다. 또 강성기족노조 근로자의 3%밖에 되지 않은 이 강성기족노조들이 정치에 개입하고 걸핏하면 광화문에서 파업 시위를 하고 촛불 들고 이 바람에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여 경제지 기자들이 있으면 한번 해외로 나간 기업들 전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젠가 아ren가 신문 보니까 중소기업도 6조 4천억을 해외 투자를 했어요. 지금 대기업 중에서 국내 생산력 해외 생동산을 소유 개념이 아닌 주거 개념으로 바뀔 때 그것이 부동산 정책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법인세는 더 인하하겠다는 입장이신 거죠? 법인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상해가지고 과연 기업들이 활성화되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세계적으로는 법인세 인하하는 게 추세입니다. 그 추세인데 무상복지를 하려고 소위 정치인들이 선심만 쓰려고 그래 하다 보니까 무상복지 재원을 법인세에서 찾는 겁니다. 부자 정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아마 제가 상위 20% 소득을 가진 분이 우리나라 소득세의 93%를 낸다는 내 통계 수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하위 우리나라 세금을 안 내는 소득세를 안 내는 계층이 35에서 40%가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냅니다. 면세점에 있습니다. 그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다시 부자 정세를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거기서 돈을 뜯어가지고 무상으로 나눠줄라. 옛날에 내가 좋은 말로는 로빈 훗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로빈 훗 정책이다. 부자들 거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도 골고루 무상으로 나눠주는 거. 그거는 옳지 않은 정책 아닌가. 차라리 법인세를 갖다가 낮춰가지고 기업을 활성화시켜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게 하고 강성기족노조를 적폐를 해소하고 해서 기업의 의욕을 되살려가지고 사회 분위기를 전부 끌고 가는 것이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건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우리 그 법인세 실효세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OECD 평균에 한참